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특강을 좀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잘 안 다루니까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행위반가치, 결과반가치, 또는 다른 말로는 행위불법, 결과불법이라는 이 파트인데, 물론 여러 번 생각하신 분들은 금방, 답을 내겠죠. 하지만은, 평상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해보신 분들은 시험장에서 막상 딱 이 문제를 들이내밀면은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26년도 변호사 시험에 지금 이게 나왔단 말이 있거든요. 이게, 예, 행위불법, 결과불법이 나왔는데, 원래 이 부분은 잘 나오는 파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 철학과 관련된 건데, 그래도 나오게 되면 한 문제 정도 나올까 말까, 한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해. 그런데도 이걸 모르고서는 형법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뭐라 그러죠? 형법 철학이 좀 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죠? 뭐 행위반가치냐 결과반가치냐, 그죠?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는데 막상 선생님 행위반가치가 뭐예요? 결과반가치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선생님들이 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부러지게 뭐냐면은 위법의 중심을 어디다가 두고 있냐는 거야. 그죠? 예. 또는 비난 가능성의 어떤 중심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응? 행위불법에 두고 있느냐, 결과불법에 두고 있느냐.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경우 있죠. 어떤 행위 자체가 안 좋아. 예를 들면은 살인죄로 얘기해 봅시다. 살인죄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사람이 죽었어.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죽었으면은 결과불법도 지금 있는 거죠. 그죠? 사람을 죽이는 행위도 있었죠. 그죠? 행위불법도 존재했고 결과불법도 지금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칼로 찔렀는데 죽지는 않았어. 병원에 빨리 옮겨갖고 살았어요. 이 경우에 그러면 결과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나쁜 놈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형법에서는 살인 미수도 처벌하고 있죠. 그죠?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죠. 그래서 이 행위불법, 행위 자체가 나쁜 거니까 어쨌든 처벌받아야 된다. 그 얘기고, 결과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네가 좋은 의도건 나쁜 의도건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위법의 중심을 어디다가 두고 있는가? 이걸 바로 관련돼서 행위불법, 결과불법, 다른 말로는 행위반가치, 결과반가치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일단 어려운 건 없죠. 여기까지. 그죠? 설명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행위불법은 행위자의 의사나 수단, 법적 평가 규범을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관점이며, 결과불법은 법익침해라는 객관적 결과 발생의 자체를 위법의 본질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현대형법은 두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뜻 보기에는 내가 얘기한 게 제일 이해가 빨라. 여기 봐봐. 이 학자들이 설명한 거 얼마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그죠? 내가 아까 설명했을 때 그게 제일 빠르잖아, 이해가.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현대형법은 자, 어디다가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두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답니다. 그래서 위법성을 판단한대요. 되셨죠? 그래서 어디 치우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행위반가치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보고,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거든요. 행위반가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결과반가치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행위반가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자, 행위반가치. 자, 다른 말로는 행위불법이야. 액트, unworth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했다는 점. 그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내용은 결과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위험한 행동이나 부당한 목적을 가진 행위 자체에 불법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살인 미수, 그죠? 사람을 죽이는 의사로 행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렇더라도 우리 살인 미수 처벌하고 있죠, 그죠? 미수범 처벌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 갖고 하나 뭐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좀 더 드려보자고 한다면은, 자, 여기 자, 요거 좀 보자. 자, 봅시다. 형법에서 살인 미수를 과실치사보다 특별히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결과불법보다, 자, 요거 한번 좀 보자. 여기 잘렸죠, 그죠? 요거를 다음으로 넘기는 게 나을까? 자, 넘기는 게 나을 것 같다. 자, 요렇게 보자.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형법에서 살인미수를 과실치사보다 특별히 무겁게 처벌은 결과불법보다 행위불법을 중시한 경우이다. 그쵸? 그래서 이 과실범이 있고 하나는 고의를 가지는 어떤 결과 발생이 없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거 두 개를 저울질을 했을 때 행위반 가치에 있어서는 뭐를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어요? 바로 행위불법을 더 무겁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살인미수를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이유는 행위반 가치 입장에서 그렇게 법을 만들었다는 거야. 되셨나?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살인미수가 더 나빠, 과실치사가 더 나빠. 그래서 내가 보기로는 어쨌든 이 살인미수가 더 나빠 보여요. 그죠? 하나는 요거는 출발부터가 고의란 말이야. 그죠? 출발이 고의야. 근데 과실은 뭐야? 출발부터가 지금 여기 뭐예요? 과실이죠. 그죠? 출발부터가 과실이야. 그래서 고의하고 과실이 있다면은 우리 형법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을 처벌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과실범을 처벌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그 원리를 본다면은 자, 여기 살인 미수를 과실치사보다 더 무겁게 처벌한다. 그죠?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형법은 그죠? 대한민국 형법은 행위불법을 중시한 경우로서 과실치사와 살인미수를 비교했을 때 자, 살인미수를 그죠?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 이유는 뭐다? 행위불법을 더 중시한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불법, 다른 말로는 결과반가치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법익 침해 또는 위험이라는 객관적 결과가 발생해야지 돼. 그래서 행위가 어떠했든 결과적으로 타인의 법익, 생명, 재산 등을 침해했다면 위법이 있다고 봤어요.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거야. 야구를 막 하고 있었어요. 야구를 하고 있었는데 땅 해서 방망이로 한번 휘둘렀는데 공이 잘못 날아가서 이웃집 유리창을 깨먹었어요. 자, 어쨌든 이래컨 저래컨 그 유리창 부서졌으면 그 나쁜 거죠. 그죠? 근데 그 경우에 그죠? 물건이 부서졌을 경우에는 그죠? 우리 형법에서는 과실손괴라는 것은 처벌하고 있지 않죠. 하지만 사람이 다친 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날아가 갖고 그 공이 날아가서 사람이 다쳤다고 봅시다. 그러면 처벌하겠죠. 과실 치상이라든지 그죠? 만약에 과실이 있다면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과실치사 의도는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운단 말이야. 그래서 과실범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결과반가치 또는 결과불법.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또 여기 아래 한번 더 보자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요약, 자, 차이점, 자, 초점은 봅시다. 행위불법은 뭐야? 행위의 위험성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결과불법은 피해 발생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자, 그래서 행위불법은 고의범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 유리하고요. 결과불법은 과실범의 위법성을 설명하는 데 유리합니다. 어쨌든 과실범, 그죠? 과실범을 설명하는 데 유리한 거는 뭐다? 위법성을 설명하는 데 유리한 거는 바로 결과반가치다 이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끝인가? 아, 여기 종합. 자, 종합적인 거 보자. 자, 현대 형법학에서는 행위자의 위험한 행동, 행위불법이죠. 자, 실제 법익 침해 결과 이어질 때 가장 무거운 불법으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케이. 맞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현대 사회에서 현대 형법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을 바로 믹싱해 갖고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어려운 거 없죠? 그죠?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자, 다시 한번 가보자. 자, 선생님, 행위불법이 뭐고 결과불법이 뭐예요? 자, 위법의 중심을 어디다가 두고 있는 거야? 그 행위의 위법의 중심을 두고 있느냐? 아니다. 결과의 위법의 중심을 두고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바로 논쟁거리가 행위불법 또는 결과불법. 다른 말로는 행위반가치, 결과반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걸 설명드리자면은 행위반가치 또 행위불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쨌든 어떤 액트 행동 자체가 나쁘다 이거야. 행동 자체가 나쁘니까 이것에 대해서 불법하다, 처벌해야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대표적인 샘플을 머릿속에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은 아까 살인미수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쵸? 살인미수. 그죠? 살인미수.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는 의사로 행위했으나 결과가 미발생했을 때 바로 이 살인미수를 처벌하는데 바로 행위반가치라는 바로 이론을 도입한 거겠죠. 그죠? 어쨌든 네가 결과로 사람은 죽진 않았지만은 네가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 먹었던 그 자체 행위가 나쁘다, 불법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미수범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 행위반가치라는 것을 이론을 도입해서 설명하면은 설명이 합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결과반가치. 자, 결과반가치입니다. 자, 범죄의 의사는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범죄를 저질렀어요. 결과가 범죄가 나왔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과실범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동그란 네모 박스 해놨는데 과실치사. 어떻게 잘못해갖고 사람이 죽었어. 그죠? 언쟁을 하다가 저리 가세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세요 하고 딱 밀었는데 그 양반이 뒤에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갖고 벽면 모서리에 땅 부닥쳐서 머리가 깨져서 죽었다 봅시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일 의도는 없었는데 단순하게 그냥 빨리 나가라고 밀었는데 죽은 거죠. 이 경우에 과실치사가 되겠죠. 그래서 범죄의 의도는 없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위법한 거에 대한, 그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라 이거야. 그래서 결과불법, 그러니까 결과반가치는 과실범을 설명하는 데 유익한 학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예. 요렇게까지 설명했는데도 모른다.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예, 큰일 나는 거야. 자, 어쨌든 제가 요렇게 설명드린 거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칠까요? 어려운 거 내용 아니죠? 그죠? 결과불법, 행위불법. 자, 여기에 대한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어디에다가 위법의 중심을 두는가 그거야. 행위에다 위법의 중심을 두는가, 결과에다 위법의 중심을 두는가 그 차이야. 어떤 것을 더 나쁜 놈으로 보냐 이거야. 행위불법은, 행위반가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행위 자체가 더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죠?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행위가 잘못됐다면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결과불법은 무슨 말이야? 어쨌든 네가 고의로 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범죄의 결과가 나오게 되거나 위법한 일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네가 잘못됐다 그거예요. 그래서 과실범을 설명할 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